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거든요. 물론 서울에 산 지 오래되긴 했지만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국제영화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처음 가봤었는데 굉장히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제에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번에 부산영화제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11일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10월 3일, 4일, 5일, 사흘 동안 즐겨볼 생각입니다. 사실 집이 부산이라서 숙박은 해결이 됐고요. 일단 내려가는 기차표를 사둔 상태인데 기차표가 꽤 비싸더라고요. 6만 원 정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트는 영화들은 며칠 전에 이 시간표가 공개됐는데요. 그 시간표를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제가 어떤 영화를 볼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녀오고 나서 어떤 영화를 봐야 할까 이런 기준이 나름 좀 생겼는데 영화를 하루에 3편 볼 자신이 전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2편,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 혹은 쉬기, 맛있는 거 먹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갈 거고, 사흘을 있을 거니까 총 6편을 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영화제에 상영하는 영화들 중에 수입이 확정된 영화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들은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넣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9월 18일에 개봉하는 새벽의 모든 이라는 미야케쇼 감독의 작품을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보고 왔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감독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 감독이 직접 와서 GV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장 보고 싶은 영화거나 감독이라든지 배우가 와서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후순위로 밀어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모든 GV는 정말 좋았어요. 꼭 사인을 받고 싶었었는데 이 굉장히 뿌듯한 부산국제영화제 라인업이 공개됐을 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룸 넥스트 도어랑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았던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 이 두 개를 되게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룸 넥스트 도어는 10월에 바로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도 뭔가 그렇게 늦지 않게 개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인기작들이잖아요. 인기작들은 제가 그 대학교 수강 신청도 원하는 대로 성공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전 저의 손가락을 못 믿겠어요. 티켓팅이 자신 없기도 해서 이번에는 깔끔하게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오래 빠져있었던 기욤 브락 감독의 신작도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아예 제가 가는 날에 틀질 않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째 날에는 도착하자마자 오전에 영화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점심시간부터 2편을 보려고 계획 중인데요. 1시 반에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의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편을 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30분짜리 영화다 보니까 뒤에 다른 단편 영화 하나를 더 붙여서 알사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뭐 애니메이션을 크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어떡하지, 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영화제에 가는 게 뭐 제가 맨날 좋아하던 것만 보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은 해보자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단편 영화 하나랑 이제 또 생각이 없었지만 한번 경험해보자 싶으니 애니메이션 단편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볼 생각입니다. 뒤에 GV도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들었는지 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제의 시작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단편 2편이랑 시작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서 이 영화 2편을 제일 먼저 볼 생각이고, 10월 3일에 볼 두 번째 영화로는 소라네오 감독의 해피엔드라는 영화를 생각 중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일본이 배경이고 억압적인 학교와 반항하는 고등학생들의 대립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이 영화의 감독 소라네오는 유이치 사카모토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첫 극영화 데뷔라고 합니다. 6시, 7시 정도면 이제 일정이 끝날 것 같은데요. 첫째 날에 오랜만에 본가에 갔는데 영화 보겠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밖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찍 들어가가지고 저녁도 가족이랑 함께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저의 둘째 날이죠. 10월 4일에는 지금 엄청난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게 다호메이라는 영화랑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영화 2편이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그
그 해리포터 보시면은 아즈카반의 죄수 편에 헤르미온느가 시간 돌리는 시계를 가지고 수업 여러 개 듣잖아요. 그 시계가 저한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한 고민 중입니다. 다호메이라는 영화는 장르가 다큐멘터리고요. 프랑스에 있던 다호메이 왕국의 보물 26점이 본국으로 반환되는 데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그 보물들이 그 방문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박물관에 진열해야 될지 아니면 원래의 종교적 오브제로서의 기능을 살려 대중에게 돌려줘야 할지 이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칼라비 대학의 학생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도 제가 평소에 즐겨보지는 않지만 이거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영화는 캐나다의 부조리를 다룬 코미디 드라마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서로 교차하고 뒤섞이며 초현실적인 코미디가 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초현실적인 코미디 이 단어가 굉장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두 편이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를. 그리고 이 다호메이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올해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영화 중에 한 편을 보고 나서 12시 반에 아마 좀 의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라는 영화를 볼 계획이에요. 가끔씩 집에 내려가면은 일본 드라마를 틀어주는 채널에서 거의 하루 종일 고독한 미식가를 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은 별 생각 없이 이 드라마를 틀어놓고 앞에 앉아 있는데 주인공인 고로상이랑 굉장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 그 고로상 역할을 맡은 배우분이 직접 연출까지 하시고 영화로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 드라마가 영화화 됐을 때 얼마나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을지는 물론 엄청 좋은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고로상을 맡은 배우가 나이도 이제 꽤 많으시기도 하고 볼 수 있을 기회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GV를 진행하길래 가서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둘째 날 일정도 마무리하고 아마 친구 불러서 술 마시지 않을까 이렇게 남은 시간을 좀 즐겨볼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날 10월 5일에는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호나스 트루에바 감독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감독의 어거스트 버진이란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스페인의 홍상수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화가 엄청 많이 나오는 영화였고요. 꽤 잔잔하고 느릿느릿한 영화의 흐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그 감독이 이번에 새로 발표하는 신작인데 이 영화의 내용도 꽤나 골 때리더라고요. 15년차 커플이 헤어지는 과정을 다루는 영화 같은데요. 헤어짐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고 그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헤어짐을 기념하는 파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들의 조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재밌고 웃기게 표현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것 같고요. 주말 예매가 빡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영화부터 반드시 성공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 영화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멘탈 터져가지고 다른 영화들도 줄줄이 실패할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손가락을 놀려서 예매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영화는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제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영화 포스터가 너무 멋있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방법으로 뭔가 무지성으로 영화 한 편을 선택하는 것도 영화제를 즐기는 또 하나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과연 얼마나 좋을지 혹은 얼마나 스스로의 선택에 실망을 하게 될지는 나중에 후기를 통해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려고 생각 중인 6편, 7편 정도의 영화들 설명을 짤막하게 드려봤고요. 지금 굉장히 설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가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지. 여러분들도 혹시 부산국제영화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기대되는 작품이나 영화제 즐기는 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아 먹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인데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